비주얼 띵킹이라는 것은 방금 했듯이 머리에 속에 있는 것을 뭔가 시각적으로 끄집어내는 건데, 시각적이라는 게 꼭 그림일 필요는 없어요. 마인드맵이든 아니면 생각을 구조화하는 거든 결국 글로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물론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림이든 글이든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정보라고 합시다. 그게 어떻게 언어적인 정보랑 다르냐라는 거예요. 언어적인 정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 이게 언어적인 정보죠. 시각적인 정보는 그림이든 글이든 아무튼 종이에다가 써져 있는, 물론 언어적인 정보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글인데 그거는 시각적인 정보라고 합시다. 자, 언어적인 정보, 말을 얘기할게요. 이 정보는 순차적이에요. 순서대로 들어야 돼요. 제가 순서대로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으면 순자가 먼저 들리고, 그죠? 순서대로 들어야 합니다라고 하면 다자가 맨 마지막에 들리잖아요.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뒤에 가서 다른 얘기 할 수도 있고, 주제가 좀 긍정적인 것 같이 들렸는데 뒤에 보면 부정적이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뒤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순차적입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느린 거예요. 다 들어봐야 아니까. 그래서 어떡하죠? 여러분 유튜브 볼 때 1.5배속, 2배속으로 봐도 들리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시간이 느리니까. 그 다음에 이건 추상적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해볼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다 다르게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공룡 이렇게 합시다. 공룡. 자, 공룡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어떤 공룡이 떠올라요? 티라노사우루스다라고 했을 때 또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티라노사우루스, 자, 무슨 색깔인지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색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미지 없이 말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공룡이라고 했으면은 수백 가지 공룡들을 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그 색깔이며 모양이며 크기며 다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티라노사우루스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누구는 뭐 몇 미터라고 하고 누구는 아파트 몇 층 높이라고 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란 말은 정확도가 낮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티라노사우루스인데 아파트 2층 높이고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생겼고 또 이빨이 있고 날카로운 또 발이 어떻게 생겼고 색깔은 보라색이고 등등등 아무리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그려보라고 하면 다 다른 걸 그릴 거예요. 그만큼 머릿속으로 시각화해내는 거죠, 사람들이. 정보의 정확도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쉽죠, 말하기는. 굉장히 쉽죠. 남들이 뭐라고 떠올릴지 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면 되니까. 반면에 시각적인 정보는 비순차적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 정보를 딱 봤을 때 처음부터 읽을 수도 있지만 중간부터 읽을 수도 있고 끝에부터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림이라고 합시다. 이런 마인드맵이라고 했을 때 마인드맵에 특정한 이미지가 먼저 눈에 딱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뭐 왼쪽부터 볼 수도 있고 오른쪽부터 볼 수도 있고 밑에 있는 이미지가 보일 수도 있고요. 이게 공간적이고 비순차적입니다. 정보가 동시에 펼쳐져 있어서 어디를 먼저 보느냐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빨라요. 한눈에 싹 다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렇게 좀 읽어야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제가 이걸 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글로 보는 게 훨씬 더 빨리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적혀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다 그러면 티라노사우루스를 제가 딱 보여주면서 하면 그렇게 생겼구나. 그냥 직관적이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요.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말을 손가락질하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그런 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려내는 게 어려워요. 준비하는 게 어렵다고요. 말은 쉽지만 그걸 그림으로 그리거나 표현하는 건 어렵죠. 뭐가 더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말이 필요하죠. 우리 대화할 때 말은 필요한데 그림을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 어떤 제품 개발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정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거야 라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서 이걸 만들어 줘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만들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주면 돼요. 모양도 그렇게 생겼고.
근데 만약에 말로만 했어요. 뭐 이건 좀 어떻게 생겼고요.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말로만 했으면은 그 말을 듣고 만들어 봤을 때 내가 생각한 거랑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업체에다가 뭘 의뢰를 할 때 우리는 이런 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요. 글로 혹은 거기에는 그림도 들어가요. 예제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디자인하는 개발자는 알아듣고 이런 걸 원하셨습니까? 하고 초안을 만들죠. 그러면 그때 그걸 보고 클라이언트는 내가 생각한 거는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한 게 맞아요. 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주면 또 한 번 더 수정을 하죠. 디자인을 수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차 완성을 해 나가겠죠. 그런 게 이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뭘 보면서 하는, 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클라이언트는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글로 적는 거죠. 아까 뭐 생각을 구조화하는 그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적으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자 이렇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겁니다라고 글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 그림이 어렵더라도 글로라도 그렇게 적어 놓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정확하게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눈으로 정보를 얻죠. 이미지, 인포메이션 얻어요.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은 리플렉션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 자극받은 것이 반영이 돼서 뭔가 머리가 두뇌가 회전이 되고 뭐 링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센스타이제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무튼 머리에서 뭐가 돌아가요. 돌아가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기죠. 어떤 게 링크가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보면 좋겠네. 자 거기서 끝나면 머릿속에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create라고 적어놨는데 create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스케치라고 합시다. 아니면 글이라고 합시다.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 적어요. 그러면 글로 적은 혹은 그림으로 그려놓은 스케치가 누군가의 눈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 사람은 그 그림과 혹은 그 글을 보고 또 그 머릿속에서 회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가 만들어져요. 아이디어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그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디어를 또 누군가가 보고 혹은 본인이 보고 거기서 또 머리가 돌아가서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 아이디어를 또 그림으로 그리면 그게 또 누군가의 눈으로 관찰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게 반복이 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씩 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반복이 멈추느냐? 아이디어가 튀어나왔는데 그것을 크리에이트하지 않으면 스케치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반복이 되지 않고 멈춰버리는 거죠. 더 이상. 반복이 돼야지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머릿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뭔가 아이디어를 계속 자극시켜 줄 수 있는 이 시각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스케치 혹은 그게 바로 뭔가 뭐든지 방금 했던 마인드맵이든지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놓은 것을 끄집어내라라는 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비효과적인 아이디어 회의랑 또 효과적인 아이디어 회의를 제가 비교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효과적이고 좀 프로덕티브한 아이디어 회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봤을지도 몰라요. 아이디어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실제. 그런 시간을 씀에 비해서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봤나요? 뭔가 과제를 하든지 아니면 팀 모임에서 뭔가 팀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팀 모임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여러 번 하고 시간도 많이 썼는데 이렇다 한 아이디어가 아직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을 열심히 더 오랫동안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과 효과성. 어떻게 하면 조금 효과적으로 좀 프로덕티브하게 진행할까? 그렇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 일단은 말로 하면 효율성이 확 떨어져요. 왜냐하면 말이란 건 길죠. 설명해줘요.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죠. 듣는 것만 해도 아이디어가 생길 수는 있는데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랑 내가 그리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말로 하다 보면. 동상이몽이랑 좀 다르죠. 동상은 뭐 똑같은 걸 봐도 서로 봐도 다를 수 있는데 말로만 하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말을 듣는 가운데 좀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말을 끊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좀 텐션 같은 게 작용하기도 해요. 회의를 하다 보면. 그리고 딴 길로 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아이디어를 찾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과거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찾아 나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시한 방법인데 이 다음 페이지에 말을 할 건데 디자인 스프린트라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책에서 나온 거는 먼저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요. 개인적으로 각자 플레이하는 거죠. 모이기 전에 해오라든지 모여서도 우리 한 20분 동안 먼저 한번 시각화를 해보자. 아이디어를 정리해보고 그려보자라고 글로 쓰든지 뭐 이렇게 스케치도 좋고요. 마인드맵도 좋고 아니면 아까 그 디자인 띵킹 스트럭처링 하는 것처럼 생각을 구조화해서 여하튼 내 생각을 먼저 충분히 해보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러고 나서 그 아이디어들 중에 필터링을 스스로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좀 별로인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 몇 가지를 들고 그 다음에 무기명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글 슬라이드 같은 이런 공유 폴더에다가 그냥 붙이는 거예요.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그리고 나서 생각을 설명하지도 않아요.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남 앞에서 이거 무슨 아이디어야 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보고 이거 좋은데? 저거 좋은데? 라고 구글 슬라이드 같은 데서 별점을 붙여요. 아니면 뭐 프린트해서 하든지 온라인 투표 하고 나서 점수 잘 받은 애가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는 굉장히 시간이 빠질 수 있어요. 이 프로세스를 말로 하게 되면 아이디어 종류도 별로 안 나올 뿐더러 좀 구체적이지도 않고 또 감정 노동이 굉장히 쌓일 수가 있지만 이 감정 노동을 다 배제하고 텐션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다 시각화해서 어딘가에 붙여놓고 오프라인상으로 붙여넣어도 되죠. 가서 투표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선정된 것을 그냥 쓰면 돼요. 이 과정 가운데 누가 뽑힐지 모르고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그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왜 그게 중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없으면 주제를 선정해야 되겠죠. 나는 어떤 주제를 하고 싶다. 아니 근데 이게 토픽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있는데 그 세부 주제가 내가 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바꿔보자라는 주제면 누구는 첫 화면을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죠? 자기만의 나는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을 수정하면 좋겠어라는 주제를 본인이 선정을 해요. 두 번째는 자료를 수집해요. 다른 회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여차저차 하면서 이런 게 이제 좀 좋아 보이네.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 캡처 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것을 그냥 끄적끄적 이렇게 종이에 적어놔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적어 놓은 그 종이를 보고 좀 더 생각을 구체화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뭐 생각을 구조화하는 거 있잖아요. MS 워드에서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생각을 구체화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고 마인드맵도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어떤 키워드에서 좀 더 구체적인 다른 키워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체화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 개별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단계도 개별이에요. 크레이지 8라는 방법이 있는데 종이를 8등분으로 접어서 1분에 하나씩 한 칸을 채우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8분 동안 1분에 하나씩 무조건 그 종이에 뭔가를 적어야 돼요. 저걸 해보면은 난 별로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다 뭔가를 적어내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하면서 효과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하고 나서 자기가 보고 내가 적은 그림들 중에 좋은 걸 뽑아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스케치로 표현을 합니다. 1, 2, 3번까지는 스케치가 안 나와도 돼요. 글로써 키워드로 생각들을 정리하면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구체적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러프하게 주제만 생각하고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좀 그냥 키워드 위주로 적고 그 다음에 구체화해서 글로 또 혹은 약간의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고요. 스케치가 크레이지 에이스에서는 정확하게 딱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그 다음에 스텝 5에서는 또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좀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오죠. 필요하면 글도 써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감정 노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본인 스스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붙여놓고 투표를 받아요. 투표를 받을 때는 스티커, 별표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란 스티커 같은 거를 한 사람당 뭐 한 대여섯 개씩, 10개씩 나눠줘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곳에 붙이세요. 내 스케치 중에 요거는 마음에 드는데 여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마음에 드는 곳에만 붙이는 거예요. 뭐 한 10사람이, 20사람이 붙여놓으면 딱 나중에 봤을 때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선택해서 걔네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했으니까 전문가 직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스토리보드도 그리고 그걸 빠르게 프로토타입도 만들어서 5일 만에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평가까지 해보는 그런 빠른 절차를 디자인 스프린트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에요. 여기가 아이디어를 회의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지지부진하고 눈치 보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말빨이 센 사람이 혹은 설득력이 강한 사람이 분위기를 막 주도해 나가고 딴 사람들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말 못하고 그래서 너무 이건 비효율적이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좋아. 텐션 하나도 없애고 그냥 개별적으로 아이디어 내서 평가를 받자라고 해서 나온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써보세요. 굉장히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냥 막 그려가면서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려놓은 것을 혼자 그리고 그려놓은 것을 붙여서 그것을 투표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다가 아니에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은 큰 종이 가운데 펼쳐놓고 서로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해도 돼요. 시각적인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면 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인데 조금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이런 디자인 스프린트의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룹 마인드맵을 할 거예요. 그룹 마인드맵. 저 뒤에 가면은 A3 용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이따가 시작하면은 그 팀별로 가져와 주고요. 자, 그리고 뭘 할 거냐면은 여러 주제는 그냥 제가 정했습니다. 외국 친구가 왔을 때 한국에 대해서 소개시켜 준다면이라는 거예요. 진행자가 필요합니다. 진행자가 기록도 할 거예요. 그림을. 그러니까 A4, A3 용지에 진행자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마인드맵이니까 키워드를 쓸 거예요. 근데 그 키워드는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말하게끔 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큰 가지를 정하는 거는 서로 대화해서 정해도 됩니다. 뭐 하자. 3개 정도 정하세요. 외국 친구에게 한국 소개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 큰 3가지 가지를 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진행자가 누구 말하세요. 누구 말하세요. 이렇게 계속 뺑뺑 돌 거예요. 하나씩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할 필요 없어요. 부연 설명. 왜 이걸 생각했는데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랑 관련됐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진행자한테 얘기해주면 진행자가 기록할 거예요. 가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진행자가 얘기를 하게 하는데 좀 스피드를 내서 진행해 보세요. 키워드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글이 계속 써질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보세요. 하나 글 쓰면 바로 하나가 나와서 또 쓰고 계속 루즈해지지 않게